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전 HTML 마지막 시간에 만들었던 HTML 프로젝트를 가지고 CSS가 입혀진 웹사이트의 코드를 같이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시간에 만들었던 HTML에 CSS가 적용된 웹사이트를 먼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S 코드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파일과 폴더의 방식은 각각의 CSS와 이미지, 그 다음 HTML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project.html 파일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SS 연결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 부분은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바디 태그 안에 들어가는 요소는 div의 id 값은 래퍼라고 해가지고 이 랩 안에 들어가는 요소들은 모든 바디 태그 요소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헤더 태그 있고 헤더 태그 안에 내부 태그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자, 쭉 내려보면은 섹션 태그로도 나눠 있고 어사이드 푸터로도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양한 예시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작성을 해 놨기 때문에 보고 따라 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섹션 태그는 첫 번째는 about이고 두 번째는 projects, 그 다음에 어사이드 부분과 푸터 부분도 마찬가지로 나눠놨습니다. 웹사이트로 같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성되어 있는 웹사이트로 왔고요. 첫 번째 제목부터 해가지고 내부 부분을 제가 만들어 놨다고 했습니다. 여기가 내부 태그를 해서 클릭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단한 소개를 넣어 놨고요. 이 소개 밑에는 프로젝트, 참여했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포트폴리오 사이트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원하는 사이트도 두 가지 만들어 놨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은 푸터 부분이고 여기에는 포트폴리오 사이트이기 때문에 연락처 부분을 제가 임의로 추가를 해서 이런 식으로 푸터로도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project.html 파일에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이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CSS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SS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HTML과 바디 태그를 하이트 부분의 민을 100%로 줘서 모든 부분을 차지할 수 있게 해줬고요. 그 다음 포지션에 렐러티브를 준 건 밑에서 왜 그렇게 뒀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폰트 패밀리를 통해서 저는 이와 같은 폰트를 적용했고요. 이게 적용이 안 될 시에 이 부분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진과 패딩을 0으로 다 줬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다음과 같은 컬러로 줬습니다. 그 다음에 트랜지션을 통해서 백그라운드가 새로 생겨나는 것처럼 효과를 줬고요. 그 다음에 모든 A 태그에는 이 컬러 색상과 그 다음에 텍스트 데코레이션은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래퍼 부분, 첫 번째 바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헤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헤더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었고요. 헤더 부분 밑에 이제 UL 태그와 내부 태그 부분에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 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리스트 스타일을 제거하고 패딩 0으로 만들고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justify content 가운데 정렬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얼라인도 가운데 정렬 시켜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밑에 내리다 보면은 마진값을 통해서 각각의 마진값을 지금 여기는 상하 좌우죠. 근데 상하는 0으로 주고요. 그 다음에 좌우는 20픽셀만큼 떨어지게 준 겁니다. 자, 이거를 웹사이트랑 같이 읽다가 볼 거고 지금은 CSS 조금 중요한 부분만 같이 보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A 태그는 다음과 같이 트랜지션을 통해서 만들어줬고요. 자, 쭉 내리다 보면 이제는 섹션이랑 어사이드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각각의 패딩 값과 맥스 위드 값 줬고요. 맥스 위드를 주게 되면은 최대로 늘어나는 값이 800픽셀인 거고 그 다음에는 계속 줄어드는 형태로 박스가 계속 이렇게 줄어듭니다. 줄일수록 이 웹페이지가 지금 컴퓨터에서 보는 화면과 그다음에 휴대폰에서 보는 화면이 다르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볼 때 이런 식으로 크기가 줄어드는 형식으로 지금 맥스 위드를 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테이트도 줬고요. 쭉 내리다 보면 키프레임을 통해서 이러한 페이드인 부분에 해당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줬고 이 밑에 푸터 부분을 보면은 위에서 지금 자, 이런 식으로 렐러티브 속성을 주고 여기도 렐러티브 속성을 준 다음에 그 하이트를 만든 다음에는 그 쭉 내려서 보면은 푸터 부분을 아래로 붙일 수 있는 속성이 이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트 값은 150으로 되어 있고 위드는 100%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텀 아래쪽에 붙어 있게 할 수 있도록 페이지의 아래쪽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앱솔루트 부분이기 때문에 위에서 이 앱솔루트가 어디에 붙냐, 자 이쪽에 포지션 렐러티브가 있고 이 렐러티브가 나눠져 있는 부분으로 해서 각각의 이 렐러티브 부분에서 지금 앱솔루트가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래퍼 부분에 패딩 바텀에 160 픽셀을 통해서 이쪽으로 쭉 내려서 보면 지금 하이트 값이 150으로 되어 있고 이만큼이 하이트 값이고 이게 푸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웹페이지라고 하면은 여기 밑에까지 해서 지금 패딩을 바텀을 준 겁니다. 여기까지가 위에 있는 래퍼 부분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애니메이션까지 추가했다는 거. 그 다음에 모든 부분에도 애니메이션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처리를 해줬다는 걸 같이 한번 실제 웹사이트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웹사이트로 같이 와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호버했을 때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들어가는 거 볼 수 있고, 이렇게 내부 태그를 눌렀을 때 넘어가는 형식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크기를 크게 늘리거나 줄였을 때 지금 정상적으로 푸터가 가리지 않고 안쪽에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반응형으로 보면은 지금 가장 작은 디스플레이에서도 이런 식으로 화면이 보이죠. 이 반응형으로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른 디스플레이의 사이즈로 봐도 똑같이 내용이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웹사이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웹사이트는 내가 추천하는 맛집 리스트라고 하는 웹사이트, 하나의 블로그 형태로 만들어 봤고요.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오고 하나의 이제 글이 나옵니다. 설명란이 있고, 그래서 이미지 부분과 디스크립션 부분이 나올 수 있게끔. 그 다음에 타이틀 부분은 여기에 있는데 크게 표시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치는 이게 각각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통해서 래퍼를 하게 되면 이렇게 크기에 맞춰서 그냥 떨어지도록 하고, 호버를 올렸을 때 이미지가 조금 더 확대돼서 보이는 점, 줌인해서 보이는 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HTML 코드와 CSS 코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TML 코드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는 나만의 맛집 블로그라고 해서 이렇게 추가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보면은 마찬가지로 헤더 태그 만들어져 있고, 메인으로 만들어서 아래 섹션으로 아이템 부분을 나눠 놨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아이템은 피규어랑 피그 캡션을 통해서 설명란을 넣어줬고요. 이런 식으로 어사이드 부분을 통해서 다른 부분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CSS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CSS는 바디 태그에 모든 거 선언해줬고요. 이런 식으로 폰트 패밀리부터 패딩도 선언을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보겠습니다. 쭉 내리다 보면은 자, 이쪽 부분에서 이제 아이템 부분이 나오는데, 이 아이템들이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통해서 각각의 아이템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 아이템들이 랩을 통해서 래퍼를 통해서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크기가 다 차게 되면 이쪽으로 내려가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justify content 가운데 쌓이게 되는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으로 해가지고 온라인 아이템스랑 컨텐츠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피규어 부분은 각각의 맥스 위드 값을 통해서 크기를 정해 놨고요. 이 크기는 그리드를 통해서 제가 가운데 정렬을 시킨 겁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있고 디스크립션 부분이 있으면 이거를 하나의 형태로 가운데 정렬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디스플레이 그리드는 이런 식으로 가운데 정렬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규어에 이런 식으로 호버를 해서 조금 더 박스 섀도우도 이미지를 줘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피그 캡션을 통해서 여기에는 색깔이랑 폰트 사이즈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단위는 REM으로 지정도 해줬고요. 자, 어사이드 부분하고 푸터 부분은 동일하고 페이드 인 업 부분도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반응형 부분도 작업이 되었고, 여기서는 크게 변동하지 않고 마진 탑과 패딩 부분만 수정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768 픽셀에서 변동이 일어나도록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자, 우선은 실질적으로 그러면 웹사이트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이 부분이 헤더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내부 태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쭉 내려다 보면은 이쪽 부분이 지금
여기가 피규어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은 피규어 캡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규어 안에 이미지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지금 호버를 올리게 되면 이쪽에 지금 검은색으로 살짝 섀도우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박스 섀도우를 통해서 음영을 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여기서 호버를 하게 되면 이미지가 조금 더 줌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사이드 부분 동일하게 작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푸터 부분으로 동일하게 작업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중복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들은 이전에 작성했던 사이트에서 동일하게 작성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나의 유튜브 사이트로 넘어가서 차근차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